어떤 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는 어떤 온도로 느껴질까요? 길을 잃어도 괜찮다고 헤매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나라가 먼저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날아온 젊은 여성 여행자들로 이미 유럽 여러 나라를 경험한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낯선 도시를 카메라에 담는 일에 익숙한 이들이지만 서울에서 처음 겪은 것들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울에서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식당이었습니다. 프랑스인에게 미슐랭이란 단어는 단순한 레스토랑 등급이 아닙니다. 음식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에서 미슐랭은 그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검색해서 찾아간 서울의 한 식당.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Se balader à Longdong et on allait tester un restaurant qui est au guide Michelin. C'était vraiment trop bon. On a adoré avec Jade. On y est même retrouvé une deuxième fois. 너무 맛있어서 같은 날 다시 한 번 더 찾아갔다고 합니다. 프랑스인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물론 재방문까지 이끌어낸 한국 음식의 힘이 대단할 따름입니다. 찜통 위에 올려진 만두는 그 자체로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프랑스에서 만두와 가장 비슷한 음식을 찾자면 라비올리나 피에로기 정도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찜통에서 올라오는 증기와 함께 펼쳐지는 이 한국 만두의 풍경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얇은 피 속에 꽉 찬 속재료, 그리고 그 위에 올라온 선명한 초록빛.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풍미가 느껴지는 그 한 입에 이 두 프랑스 여성은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던 것이죠. 경복궁으로 향한 두 사람은 궁 안을 거닐며 조용히 한국의 역사를 흡수합니다. 이 여행자는 경복궁에 대해 2번 파괴되고 2번 재건된 궁전이며 이름은 빛나는 행복의 궁전을 의미한다고 직접 해설까지 나서는데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찾아온 여행자였던 것입니다. 경복궁의 광활한 마당, 맑은 하늘 아래 선명한 단청 기둥이 이어지는 정각들이 펼쳐집니다.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문객들의 모습까지 더해져 살아있는 역사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근정전 앞마당의 압도적인 규모는 직접 서봐야만 느낄 수 있는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유럽에도 베르사유 궁전이나 루브르 같은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있지만 경복궁이 주는 감각은 전혀 다릅니다. 웅장하면서도 어딘가 고요하고 단정한 이 분위기는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진 고유한 미학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궁전 앞마당을 가득 채운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이 공간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잃지 않습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온 이 건물이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첫인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친 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스타벅스는 달랐습니다. 통유리로 된 외관의 거대한 건물, 반듯하게 정비된 가로수길이 배경을 채우고 있는데요. 매장 규모부터가 프랑스의 일반적인 카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자들이 시킨 메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말차 크렘 브릴레 같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당황한 그녀. 프랑스에서 즐기던 디저트와 비슷한 이름이지만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이 음료는 그 맛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Qui a donc ça, c'est un matcha en fond genre crème brûlée dessus, matcha et je crois que c'est une mangue, genre ultra bon. Ok. Et ça c'est un cloud matcha. 한국에서 카페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단순히 커피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카페 자체가 하나의 공간 경험이 되는 나라, 어느 동네에 들어서도 4층, 5층짜리 멀티레이어 카페가 골목마다 들어서 있고 각각이 전혀 다른 콘셉트와 인테리어로 채워져 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커피빈의 야경은 벽돌. 외관과 통유리가 어우러진 건물이 조명을 받아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녁 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켜진 채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 풍경은 한국 카페 문화의 활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밤 서울의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여행자가 직접 한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En fait, c'est surtout que je trouve que, je sais pas comment expliquer, mais tout en sécurité le soir. Il y a vraiment un énorme respect et ici vraiment c'est ultra romantique. Genre il y a énormément de trucs. 밤에도 정말 안전해요. 진짜 엄청난 존중이 있고 여기는 정말 너무 로맨틱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에도 안전하다는 것.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유럽에서 온 여행자들만이 온전히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주요 도시들은 야간 외출 자체가 위험 요소로 분류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밤 9시만 되어도 골목으로 들어서기를 꺼리고 지갑이나 휴대폰을 손에 드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 되는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 서울의 밤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조명이 켜진 거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인도, 네온사인이 빛나는 카페 건물들. 이 풍경이 밤 10시, 11시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는 충격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버스가 오가고 시민들이 아무런 경계심 없이 걸어다니는 이 평범한 밤. 풍경이 유럽에서 온 여행자들의 눈에는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서울에서 경험한 또 하나의 장면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향을 헷갈려 하다가 곧 요령을 터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Je me un peu trompée ce matin, mais en vrai ça va, elle a vraiment le coup de main. Alors, heureusement qu'elle est là. En fait, ouais, il faut regarder, genre, la direction, genre, à chaque début de métro, faut regarder le prochain, genre, ça va, il y a les flèches et tout. En vrai, non, c'est pas si dur ici. C'est juste, je pense, faut avoir l'explication pour Ouais. apprendre. Ah, ok, tu fais comme ça. Faut être 방향만 잘 보면 되고 화살표도 있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도 큰 어려움 없이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서울 지하철 시스템은 다국어 안내, 직관적인 노선도 명확한 표지판 덕분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런던의 튜브나 파리의 메트로가 노후화된 구간과 복잡한 동선으로 관광객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과는 달리 서울의 지하철은 첫 방문객도 몇 번만 이용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귀여운 동물 머리띠를 하고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여성의 모습도 이 여행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한국의 포토부스 공간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한국은 곳곳에 여행자들이 즐길 수 있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체험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이 머리띠 하나, 이 공간 하나가 여행의 기억을 오래 남게 만드는 한국만의 감성이기도 합니다. 클래식한 벽돌 인테리어와 황금빛 조명 아래 진열된 수십 가지 종류의 빵과 케이크들이 가득한 베이커리의 풍경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국의 베이커리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천장에 걸린 앤티크 조명과 금색 액자 속 유럽풍 그림들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마치 유럽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만들지만 진열대 위에 올라간 빵의 종류와 정성은 분명 한국이기에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한편에 가득 채워진 아기자기한 굿즈들, 알록달록한 젤리와 크고 작은 과자, 패키지들이 선반 가득 채워진 공간은 프랑스의 편의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콘텐츠의 밀도를 자랑합니다. 프랑스의 편의점이나 키오스크는 대개 신문과 담배, 음료 몇 가지를 파는 단순한 구조인데 반해 한국의 편의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쇼핑 목적지가 될 만큼 다채롭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영상 말미에서 아직 시간이 있다며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를 충분히 즐기겠다고 말합니다. prochain vlog, on déménage encore ici. Je vais pleurer là, mais on profite, on a encore du temps. Voilà.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이들이 이 도시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관광지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밤, 맛있는 한 끼, 헤매도 괜찮은 지하철, 그런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기억이었죠. 그리고 그 기억들은 전부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이 영상을 보는 우리가 오히려 이 두 여행자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나라의 온도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